그 전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두렵지 않았어요? 최순실하고 싸우게 되면 네. 나한테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TV조선에 네. 그 의상실 CCTV 갖다 줬다고 했는데 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가끔. 그럼 카톡 해요? 최순실하고 카톡 해본 적 있어요? 네, 카톡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다고요? 했다고요? 네, 카톡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명칭을 뭐라고 썼어요? 최순실 이름을 카톡에, 카톡방에. 그때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정유라는요? 정유라는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는 아직 어려서 태블릿 PC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정유라랑 알아요? 아니, 말 섞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서 네. 만났어요? 집에서? 아닙니다. 그 승마장 그 가방을 전달해주면서 승마장을 한번 데려다. 그럼 그 태블릿 PC가 정유라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바뀌어갈 때 그때 봤을 때는 저분은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로 넘기는지. 그럼 태블릿 PC는 고영태 증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차은택 증인 청와대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는 밀라노 엑스포 보고하고 창조경제 추진단 보고 외에는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때 신분증 다 확인시키고 들어갔어요? 다 하고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안 보여주고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은 청와대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그러면은 관저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차은택 증인? 저는 관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여명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콘텐츠 진흥원장으로부터 점령군처럼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굴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그다음에 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유명숙 생각합니다. 증인 국회 정원에서는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전에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염려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게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그런데 합법을 가장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 그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거를 1,300억 전체를 충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식 부단장은 업무보고 시에 차은택 감독이 명예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비망록 같은 데 나오는데 문화창조융합 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같은 질문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나 또 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 미팅한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간 후에도 거기 벨트에 와서 사업에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차 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님 그다음에 융합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송성각 원장님 청와대 수석님들 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빙 서류 없이 일 처리하고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 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훈진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문화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도표상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호 반복을 했었습니다. 아까 합법을 가져간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물론 금액은 1,300억 원,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날 그 4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여러 군데 알리려고 했었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좀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정의 예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 신문 조사를 마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손혜원 의원까지입니다. 그럼 새누리당 정윤섭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1월 5일 국정조사 시에 현장 책임자 임명만 잘하면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의미는 사람을 잘 쓰고 인사를 잘해달라는 의미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지점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셨고요. 초원복집 사건 관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셨고 세월호 그리고 지금입니다. 가장 오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이번 정권에서. 네. 예, 1년 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 지경 만든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시중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을 얻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 실세가 김기춘 실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마 수사기관에서 최순실 씨 뭐 전화기라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최순실을 뭐 만난 적도 뭐 네, 통화한 적도 만난 적 없습니다. 못한다고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예. 정황 증거로 보면 87년 유검재단 분규에 개입하신 적 있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2006년 독일 방문 박근혜 당시 대표 그때 수행하셨죠? 수행했는데 못 봤습니까? 그거 못 봤습니다. 예. 아까 장재원 의원이 얘기하신 미승빌딩 2013년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그 빌딩을 사용 안 해요. 저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20년간 갖고 있습니다. 그 빌딩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2013년 저도 후가에 동행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7월 15일에 세브란스병에 입원해서 7월 16일 날 전립선 수술을 받고 7월 19일 날 퇴원을 해서 8월 3일까지 출혈이 많아서 집에서 안전 가려하고 8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못 갈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송성각 씨 인사,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인택 씨가 추천한 송성각 씨 인사하셨죠? 차인택 씨는 차은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불러서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주 무슨 인사를 하실 때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아무개를 좀 만나보고 사람이 어떤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보고해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송성각 진흥 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차원병원 가신 거는 네. 생략을 하고 근데 정황 증거를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네. 최순실 씨를 아실 수 있는. 네. 지금 김기춘 증인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 공식 조직보다 비선을 활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면 보고를 안 받으시고 보고서 싸들고 간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안 하시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5년에 연초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께 돌아오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웃기만 하고 그냥 그게 다 순치된 겁니다. 필요합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장관이나 수석 중에 없으십니까? 그걸 주도해야 될 분이 증인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대면 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네. 김영